이번 여왕의 집 36화에서는 블라인드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강재인이 드디어 YL그룹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강세리의 차갑고 잔혹한 괴롭힘이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리의 숨겨진 과거를 모두 알고 있다는 신비한 여자가 황기찬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이며 세리와 기찬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까요?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넌 여기 오래 못 있어. 강세리의 차가운 시선이 사무실로 들어서는 강재인을 따라다녔습니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YL그룹 디자인팀에 복귀한 재인이었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건 축하가 아닌 적대감이었어요. 세리는 팀장 자리에 앉아 재인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재인의 첫 출근 날, 세리는 치밀하게 계획된 괴롭힘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한 재인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오늘 안에 다 정리해서 보고서 올려주세요. 재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때 이 회사의 주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가장 말단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를 위해서라도, 복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곳에서 버텨내야 했거든요. 제가 여기 와도 되는 거죠? 황나라가 김도윤의 상담실로 찾아와 물었을 때 도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금자씨가 갑자기 사라진 후 상담실이 비어있다는 걸 안나라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같은 시각, 디자인팀에서는 세리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리는 재인을 불러 세웠어요. 강재인 씨, 팀 회식 준비 좀 해주실래요? 장소 예약부터 메뉴 선정까지 모든 걸 혼자서 처리해보세요. 팀장인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제대로 시켜드려야죠. 세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강세리가 황기찬 회장의 부인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번뜩였어요. 세리는 그런 제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더 치밀하게 괴롭혀서 제인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이때 YL그룹 다른 곳에서는 더욱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꿈 깨세요. 황기만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골목에 울려 퍼졌거든요. 노숙자가 정윤이의 치킨집 앞에서 정호성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기만은 기가 막혔어요. 그 새파란, 어머니보다 한참 어린 그 제비는 절대 새아버지는 안 돼요. 아셨죠? 기만의 격한 반응에 노숙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 보고 늙었다는 거야? 나는 아직 팔팔해. 피부 나이도 30대라고 했어. 노숙자의 뻔뻔함에 기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최근 들어 어머니가 이상하게 꾸미고 다니더니 이런 일이었다니. 기만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우성 씨는 진짜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하필 우리 어머니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야? 기만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노숙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황기찬이 깜짝 놀랐거든요. 자신의 자리에 낯선 여자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명품 옷차림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찬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기찬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기찬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찬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제 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강세리 씨와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죠.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기찬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리가 미국에 있을 때 종종 언급했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항상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었죠. 혹시 세리와 어떤 관계신지요?
기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관계라. 좋은 표현이네요. 저희는 한때 가족이었어요. 정확히는 세리가 제 남편을 빼앗아간 후까지는요. 순간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리의 과거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서연은 서류 봉투를 기찬의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세리가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과거를 얘기했나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기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항상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했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해왔거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해요. 세리에게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러 왔거든요. 7년을 기다렸어요. 복수할 기회를요. 서연은 침착하게 서류를 꺼내며 기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세리의 과거를 증명하는 각종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강세리, 아니 당시 이름은 이세리였죠. 그녀는 제 남편 박민호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겨우 3년 만에 말이죠. 기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리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세리는 제 남편을 유혹한 후 저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사업체를 모두 빼돌렸어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도망쳤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10년의 세월 동안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리가 당신과 결혼할 때 가져온 그 재산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전부 제 것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이 함께 일군 사업체였죠. 기찬은 숨이 막혔습니다. 세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여유로운 경제력의 출처가 이런 거였다니. 그런데 서연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황지호 군, 세리의 아들 말이에요.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에요. 기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진짜 아버지는 제 남편 박민호예요. 세리가 저희를 파탄시킨 후 임신한 아이죠. 하지만 세리는 그 사실을 숨기고 당신과 결혼했어요. 서연이 보여준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황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박민호였고 황기찬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어요. 세리는 당신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삶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15년 전 제 남편을 이용했던 것처럼요. 기찬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지호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 그리고 세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찬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세리가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모든 걸 무너뜨려야 진짜 복수가 되는 거죠. 서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세리가 미국에서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 자료예요. 국제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죠.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세리를 미국으로 송환시킬 수 있어요. 기찬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리와의 결혼 생활, 지호와의 관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당신도 세리에게 속은 피해자예요. 황 회장님, 저와 함께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같은 시각, 디자인팀에서는 제인이 세리가 준 과도한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회식 준비부터 각종 보고서 작성까지 정말 신입사원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제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괴롭힘을 통해 세리의 본성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복수에 대한 의지만 더욱 단단해졌어요. 강세리, 너는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나는 더 강해지고 있어. 제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제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YL그룹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회장실에서는 박서연이 가져온 폭탄 같은 정보들 때문에 기찬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디자인팀에서는 세리가 제인을 향한 괴롭힘을 더욱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거야.
제인이 거울을 보며 다짐했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순진함 대신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서연의 등장으로 세리와 기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인은 이 혼란 속에서 어떤 복수를 펼칠까요? 15년 만에 나타난 세리의 과거가 현재의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예상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왕의 집 본방사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